1983년 홍콩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량첸팅. 량첸팅의 어린 시절은요, 너무 불우했어요. 우선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싸웁니다. 그러다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끝내 둘은 이혼까지 하게 되죠. 어머니는 그 후에 집을 떠났고 자연스럽게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게 되지만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빠 딸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던 그녀는 곧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 엄마는요, 이혼 후에 한 번도 자기 딸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또한 재혼하고 딱 한 번 왔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손주인 랑첸팅의 정서나 감정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같은 반 친구들은 야, 쟤 엄마 아빠 없는 고아래 라면서 놀려대기 일수. 그렇다 보니 커가면서 더더욱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고 그와 더불어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다 18살이 됐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와 몰래 집 나가서 동거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라? 임신했네. 랑첸팅은요,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 막 정색을 하면서 얘가 누구 앞길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야, 막말로다가 걔 애가 내 앤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당장 안 지워? 아이 없애라고. 이때 아싸 잘됐다 싶었는지 남자친구는 임신을 핑계로 헤어지자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개쓰레기 새끼를 만났던 거죠. 랑첸팅은요, 솔직히 아이 지우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나도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인데 내 아이까지 딱 그렇게 될게.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짐과 동시에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좋은 병원 가서 했으면 수술이 그래도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때 몰래 수술을 한 데다가 18살이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대로 작은 병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 아이를 지운 것뿐만이 아닌 랑첸팅의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가지고 앞으로 아이를 더 가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아이를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렵게. 잘못된 수술로 사실상 죽다 살아났었다고.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2007년 27살이 된 랑첸팅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는 26살이었던 주원채. 둘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지냈어요. 둘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원룸을 임대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남자와 결혼까지 성공하죠. 둘은요, 잘 살아요. 알콩달콩 행복했습니다. 딱 1년 정도까진 말이죠. 결혼 생활 1년 정도가 딱 지나니까 이게 주위에서 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이 시어머니. 너네 부부관계 안 하니? 아이 안 만들 거야? 나 손주 안 낳아줘? 거기다 결혼 생활이 늘어갈수록 주위 이웃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아이 하나 낳아야지. 자기도 낳고 싶었어요. 남편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낙태 수술로 몸이 상해 임신이 좀 어려워졌다고. 자기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랑첸팅.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도 애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진짜 아이 가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직장 동료 한 명이 임신했대. 그것도 사내 아이를. 출근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그 임신 축하한다고 그 직장 동료한테
이걸 보는데 막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시어머니의 독촉, 압박, 거기다 남편의 은근한 그 아이 원하는 말들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더더욱 그녀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임신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모두 하는 말은 이전 수술로 인해 자궁이 심하게 손상돼서 아이를 임신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량첸팅은 계속해서 각종 강장제와 민간요법을 복용했고 결국 임신도 안 되고 많은 돈도 잃어요. 그녀가 점점 임신에 집착해 가는 것을 보고 남편은 여러 번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도 있으면 좋겠지만 난 아이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임신 안 돼도 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하지만 랑체팅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부부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랑첸팅은요, 자신의 이런 임신 집착에 남편이 점점 소홀해진 건데 도리어 랑첸팅은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 남편에게 좀 서운한 게 생길 때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거다.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임신에 집착. 그 집착의 끝에 다다른 결론은 나도 너무 원하는데 자꾸 안 들어서니까 자신의 임신한 직장 동료 그 임신 증명서 그거랑 초음파 사진을 몰래 살짝 수정 인쇄해가지고 자기가 임신했다고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랑첸팅의 임신 소식에 제일 기뻐한 사람은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태도가 그냥 180도 달라진 거예요. 거짓말이 가져다준 거짓된 행복이죠. 하지만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로 덮어야 했고 임신 사실을 계속적으로 숨기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출산 예정일까지 그 몸에 변화하며 산부인과도 가야 될 텐데 여기까진 속이면 다 속일 수 있다 치지만 출산 날이 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는 어디서 날 거예요? 우선 량첸팅은 수건으로 배를 감싸고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한다? 하면 당시에 이제 량첸팅이 살이 좀 있었어요. 통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살에 예민한 척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못 만지게 해요. 그렇게 주변에 아무도 그녀가 가짜 임신한 줄 몰랐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곧 거짓 임신 연기를 하던 그녀도 분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구해오지? 잔머리를 굴리고 굴리다 얻은 결론은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지 않나? 그 의사처럼 나도 제왕절개를 해볼까? 그래서 바로 량체팅은 인터넷에 제왕절개 방법, 아이를 몸에서 빼내는 법,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방법 등등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쌀벌하죠. 그러면서 제왕절개에 필요한 마취제, 수술 도구 등등 다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녀의 목적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살인이 아닌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 훔치는 것. 준비를 모두 끝낸 량체팅은 마지막 마무리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로 제왕절개 대상 찾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008년 8월부터 9월 사이 바로 맘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씁니다. 제가 임신 9개월 차 곧 출산인데요. 이것저것 물품도 받고 사다 보니까 중복으로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요. 장난감이나 분유 등 무료 나눔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당시 똑같은 9개월 임산부 치치. 자기가 원한 임산부상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아요. 그 후에 9월 16일 자연스럽게 치치를 자기 집으로 유인합니다.
치치, 우리 집에 와서 분유랑 이것저것 좀 가져가. 오후 몇 시까지 와? 치치와 연락을 취한 뒤에 량첸팅은 바로 전화선을 하나 준비합니다. 16일 치치는 약속대로 량첸팅의 집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그 집 안에서 이런저런 출산 얘기도 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그러다가 량첸팅은 얘기합니다. 내 정신 좀 봐. 물이나 음료수 한 잔 대접 안 했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렇게 량첸팅은 물을 주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뒤에 몰래 방심하고 있는 치치의 등 쪽에서 미리 준비한 전화선으로 바로 그냥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겁니다. 그 후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치치의 임신한 배를 칼로 10cm 정도 절개하고 아기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이때 남편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이 남편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 문을 딱 열었는데 배가 열린 임산부가 있고 막 집이 피 범벅이니까 놀래서 남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치치는 돌팔이한테 배가 개복이 된 건데 이게 개복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찔린 거지. 이 치치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제때 병원으로 이송돼 의사의 구조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날 그녀의 사내 아이는 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경찰에 체포된 량첸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임산부 배를 가른 거예요? 에? 그저 맨 처음에 아니 치치가 우리 집에 왔는데 갑자기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놀래서 우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배를 약간 개복한 거였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당연히 안 믿죠. 경찰이 딱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니까 안 먹히네 싶어서 그 후부터 입을 꾹 다문 거예요. 량첸팅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기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그 전에 임신 연기한 것까지 다 들통이 나면서 그녀는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량첸팅 몇 년이 나왔을까요? 무고한 임산부가 죽을 뻔했어요. 아니 뱃속의 아기는 죽었으니까 이건 살인이죠. 2010년 홍콩 재판부는 량첸팅에게 살인과 고의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뒷목 잡지 않았을까. 임신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이야. 이런 비슷한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동거남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속이기 위해서 임신 연기하다가 출산날이 다가오니까 영아 납치해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탁받은 신부름센터 직원들이 신생아 납치에 그치지 않고 산모까지 죽이고 그 시신을 안매장한 너무 끔찍한 우리나라 사건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다루진 않았어요. 오늘 이 량첸팅 같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하게 있었다는 거, 참 사람이 무섭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다신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